네, 중학교 2학년 과학 1-2 원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물질이든 간에 그거를 이루고 있는 그 근간에 해당하는 물질, 그걸 우리는 이제 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는 요 문장, 첫 번째 문장을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가 총 몇 가지냐 했을 때 정확하게 이제 118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낸 바로는 이제 118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90여 가지는 118개 중에 90여 가지는 이제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100번째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인공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합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합쳐가지고 118가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은박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라부아제가 분해했죠. 수소하고 산소로. 그래서 이제 물은 원소가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얘는 수소하고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소금이라는 거, 짭짤한 거,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거 소금을 쳐 먹어야지 이제 맛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놈, 그리고 염소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거, 달달하죠? 이거 타 먹어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설탕은 우리가 이제 탄소라고 하는 거, 수소,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요, 뭐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요, 뭐 세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뜯어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 원소라는 게 118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118가지를 이제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한 요 정도 외워주시면 돼요. 한 요 정도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요, 얘네들을 외울 때도 막무가내로 외우는 게 아니라 특정한 틀에 맞춰서 외우게 됩니다. 특정한 틀에 맞춰서. 이 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라고 그래요. 뭔가 이제 어떤 규칙성에 따라서 얘네들을 좀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하게 좀 정의를 해놨어요. 마치 뭐 달력을 뭐 7개씩 해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끊는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다루고요. 중학교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원소 주기율표가,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순서대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다 영어 기호 앞글자 또는 이제 중간글자 택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수소는 H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이제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이제 플레임이 있는데, 하이드로젠의 맨 앞글자 H만 따서 H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리움이라고 읽게 되는데, H를 이제 딸라고 해서 보니까 H가 누구랑 겹칩니까? 수소랑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거, 이거 스몰 e까지 따와서 H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쓰는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로 써요.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로 좀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뭐 탄소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얘는 뭐 카보니움 이렇게 읽어요. 근데 앞글자 따서 이제 C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뭐 클로롬 이렇게 하는데, 얘도 앞글자 C를 딸라 치니까 여기 탄소하고 겹치잖아요. 겹치니까 이제 뒤에 글자를 택하는데, 꼭 반드시 바로 뒤에 거는 안 택해도 돼요. 그냥 중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택해도 됩니다. 뭐 걔네들이 이제 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래갖고 얘는 갖다가 이제 C 하나 따고 뒤에 있는 거 L 따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첫 글자는 대문자라 그랬고 뒤에 있는 거 소문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CL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I가 아니라 CL입니다. 하여튼 요런 패턴으로 뭐 이제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뭐 라틴어 또는 뭐 사람 이름 또는 이제 지명 이런 거에서 이제 플레임에서 이제 앞글자를 이제 주로 이제 따가지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한 이 기호들을 우리가 이제 원소 기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원소 기호들을 싹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한글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순서대로 좀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게 1번인데, 얘는 이제 H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헬륨은 이제 HE라고 쓰고요. 2번이에요. 얘가 2번. 그 다음에 3번이에요. 3번이 얘인데 리튬이라고 읽고 Li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쓰고 베릴륨이라고 쓰고, B라고 쓰고 붕소라고 쓰고, C라고 쓰고 탄소라고 쓰고,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질소라고 쓰고, O라고 하는 건 산소, F는 플로린, Ne는 네온. 이렇게 여기는 10번까지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번. 11번이에요. 나트륨이 11번. NA라고 쓰고요. 마그네슘 Mg, 알루미늄 AL, 규소 SI, 인 P, 황 S, 염소 CL, 아르곤 AR, 그 다음에 이제 칼륨 K, 칼슘 CA. 이런 식으로 해서 20번까지거든요. 20번까지는 무조건 순서대로 좀 지금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20번 뒤에 있는 번호들이에요. 20번 뒤에 있는 번호들인데 얘네들은 그냥 이제 딱 보시면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Mn 망가니즈, Fe 철, Cu 구리, Zn 아연, Sr 스트론튬, Pb 납, Ag 은, I 아이오딘, Ba 바륨, Au 금, Hg 수은, U 이건 U야. U는 우라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번까지 우선적으로 외워주시고 시간 나오면 이제 요거까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서 자기만의 그 원소에 대한 그 정리표를 하나 만들어서 좀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이거 완벽하게 이제 쓸 줄 알고 한글 이름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뭐 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간략하게 좀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수소는 사실 우주에 제일 많은 그 원소 중에 하나예요. 수소는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되겠고요. 1번이고 가장 가벼워요. 그리고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보다 가벼워요. 얘는 기체인데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륨 풍선 이런 말 들어봤죠. 거기 안에다가 이제 넣는 기체예요. 그래서 넣으면은 이제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이제 공중으로 이제 뜨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리튬 같은 거는 이제 배터리, 이제 핸드폰 배터리라든지 뭐 저기 그 노트북 배터리라든지 그런 배터리에 쓰는 이제 금속이고요. 그다음에 베릴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구 또는 이제 연장, 뭐 몽키라든지 이제 벤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에 이제 공기구에 쓰는 이제 금속이고요. 그다음에 붕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쓰게 되는 이제 그 뭐 시험관이라든지 뭐 플라스크라든지 그런 거 만들 때 좀 쓰는 원소고요. 탄소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이루는 원소가 되는 거고, 뭐 연필심도 이루어지고요. 뭐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만들어져 있고요. 질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 중에 여기 공기 중에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중에 한 78% 정도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이제 또 이제 과자 봉지에 충전 기체로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산소는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한 21% 떠다니고요. 우리가 이제 숨 쉬는데 호흡하는데 이제 쓰이게 되는 기체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치약의 주성분으로 쓰고 있고요. 네온 같은 경우는 얘네를 갖다가 이제 전기로다가 방전을 시키면 불빛이 예쁘게 나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 간판으로 많이 쓰는 기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금의 주성분입니다. 소금이라는 게 나트륨하고 여기 써 있죠. 나트륨이 이제 소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소금의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 갖고 이제 근육을 이제 좀 잘 이완시키는데 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잘 움직이게 하는데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이제 부족하면은 막 이제 뭐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눈 밑에 여기 덜덜덜덜 떨리는 거. 그럼 뭐 마그네슘이 떨어졌나 봐.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염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은박지,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하는 거 그런 데 쓰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가벼워요.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비행기 동체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리콘이에요. 영어로 하면 실리콘. 그래서 요것은 이제 반도체.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냥 앞에 불나는 데 있죠. 거기에 있는 물질이고요. 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약 만들 때, 폭탄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이고요.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용작물 소독할 때 우리가 염소 소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쓰는 거예요. 또는 이제 얘가 나트륨하고 결합하면 이제 소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이제 공기 중에 세 번째로 많은 놈이에요. 여기에 0.93%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도 이제 무기염료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신경 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찔렀어, 뭐 이렇게 쭉 신경이 전달돼서 아파,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물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칼슘은 이제 뼈의 주성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잘 자라기 위해서 먹어줘야 될,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드셔야 될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20번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뭐 다 예시니까 그런 거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베이스예요. 영어로 따지면 뭐 A, B, C, D, E, F, G 뭐 그런 거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뒤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구멍이 나면은 뒤에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시고 다음 강의를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법이 많이 있어요. 뭐 앞글자만 따서 뭐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나마, 알규, 인황, 여마, 칼칼 뭐 이렇게 이제 앞글자 따서 외워야 되는데 보통 이제 노래로 많이 외워요. 처음에는 이게 외우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주기율표 송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업로드 예정이니까 한번 그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